5분이면 싹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국산 김치 수출에 힘입어 미국 내 판매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대규모 김치 공장도 설립됐는데요. 한국 배추를 구하기 어려워 아예 직접 배추 농사를 지어서 김치를 담그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베키와 카메론이 미국의 시골 땅에 한국 배추를 심고 수확해서 김치를 담그는 이유는 이 가족이 판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고 곧 가족 전체의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베키 가족이 처음부터 시골에 살던 건 아니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베키는 셋째 아이를 낳은 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이 잘 풀리지 않는 증상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과 산후우울 증상이 약하게 왔지만 넷째 아이를 낳은 후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증과 우울, 잦은 복통에 시달렸고 역류성 식도염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이어졌고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자 아이들도 조금씩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려움을 호소하며 몸에 이곳저곳을 긁기 시작했고 자주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식습관에 관심이 많던 베키는 아이들의 피부가 아토피 증상을 보이자 더욱 신경 써서 먹거리를 준비했는데요. 끼니마다 유기농 야채를 사와서 샐러드를 해먹고 고기 육수 대신 야채 스튜를 끓이고 유기농 밀가루로 빵을 직접 만들었지만 아이들과 자신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죠.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매일 냉동식품과 인스턴트로 만들어진 급식을 먹기 때문에 아토피 증상이 가장 심한 둘째는 학교에 다녀와서는 몸을 심하게 긁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할 수 없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넷이나 되는 데다가 베키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일이 많거나 컨디션이 나쁜 날에는 도시락을 못 사주는 경우가 허다했죠. 카메론은 결혼 전에 엔지니어로 한국에서 2년간 일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지낼 때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한 한국의 음식을 좋아했고 한식이 미국 음식보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식습관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베키는 카메론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안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아이들과 자신까지 낯선 음식에 노출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권유는 계속됐고 결국 베키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식당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한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군침 도는 불고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서 불고기나 삼겹살을 굽고 있었죠. 하지만 한식당 사장님은 처음 온 베키 가족에게 집밥 정식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는 믿기 어려운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테이블에 빈틈이 없이 시키지도 않은 음식들로 한 상이 쩍 깔렸습니다. 쌀밥에 나물 반찬, 된장찌개를 떠 먹으니 배도 점점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후로 베키는 자주 아이들과 함께 한식당을 찾았고 점점 더 한식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아이들에게 평소 채소를 많이 먹이기 위해서는 샐러드를 산더미처럼 먹어야 했는데 나물 반찬은 양이 작은데도 엄청난 양의 채소가 들어갔습니다. 한국 나물에는 바로 데침의 기술이 숨어 있었던 거죠. 베키 가족이 가장 좋아하게 된 음식은 불고기 상추쌈이었습니다. 상추에 밥과 고기, 김치까지 올려 먹는 그 맛은 너무나 풍부했고 먹고 나면 더없이 속이 편안했습니다. 베키는 점점 집에서도 한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 레시피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치를 꼭 집에서 해 먹고 싶었죠. 직접 만들어서 더욱 신선한 김치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한식을 접하면서 베키와 카메론은 건강한 음식만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고 인생에 있어서 큰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살기로 한 거죠. 이후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는 밭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먹고 베키의 건강은 더없이 좋아졌습니다.
베키의 밭에는 얼갈이모, 배추, 대파, 양파가 자랍니다. 가족 모두가 김치를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담가야 하죠. 무잎은 따로 말려서 시래기로 만들어 된장국을 끓여서 먹고 나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베키는 김치에 넣을 고춧가루도 직접 만듭니다. 한국 고추를 밭에 심어서 고추를 기르고 따서 말린 후 갈아서 쓰죠. 한국 고추가 너무 매워서 얼얼하긴 하지만 한국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를 넣어야 진짜 맛있는 김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모두 밭에서 직접 키운 생강, 양파, 대파를 썰고 마늘도 듬뿍 준비합니다. 그 상태로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14일 정도 익힌 후 유리병에 옮겨 담아 먹는 거죠. 베키는 저장 창고에 날짜별로 김치를 잔뜩 만들어 놓고 수시로 꺼내서 먹는데요. 이제는 김치가 저장고에 가득 차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베키는 배추김치뿐 아니라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 먹는데요. 밭에서 오이가 많이 자란 때는 오이김치를 해 먹기도 합니다. 베킨의 아이들은 모두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갑니다. 미국의 학교는 주마다 급식의 형태가 다르고 급식을 특별히 신경 쓰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베킨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급식은 여전히 부실했습니다. 아이들의 아토피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아이들은 더 이상 복통을 일으키지도 아토피로 가려움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끼니를 한식으로 먹이고 싶어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시켰는데요. 큰 아이들은 홈스쿨을 끝내고 학교에 나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부실한 급식이 걱정된 베키는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기로 했습니다. 베키는 불고기와 김치, 밥을 도시락으로 싸고 어느 날은 된장국과 밥, 김치,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이들로부터 베킨의 아이들의 도시락 얘기를 들은 몇몇 학부모들은 베키에게 김치 레시피를 받아 가기도 했죠. 베키는 언제든 농장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자신과 아이들이 건강해진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